부동산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을 테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PF라는 거. 잘못하면 이게 한국 경제를 절단낼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데 왜 위기가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 거냐. 요즘 말이 많이 나왔던 게 태형건설이 부동산 PF 때문에 워크아웃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다른 정부 사이드에서는 아니다, 이게 태형건설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그 이후로 더 이상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PF가 굉장히 한국 경제에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PF라는 건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쉽게 말해서 대출을 일으킨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PF라는 게 우리가 도입한 건데 한국의 PF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변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천억짜리 땅이 있어요. 부동산 시행사가 저 땅을 보니까는 저기다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오피스 건물을 지으면 분양이 잘 되고 2천억짜리가 한 1조가 될 것 같아. 여기다 그럼 내가 땅을 사서 아파트 시행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시행사가. 그러니까 2천억짜리 땅을 사는데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땅값 한 10% 정도만 자기 자본금을 갖고 있으면은 시행사 자격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억짜리 땅을 살려면 한 200억 정도만 자기 종잣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억짜리 땅을 사서 여기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200억으로 2천억을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누군가한테 꼬아야 되는데, 그거 꼬아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한테 꼬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어야만이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2천억이라는 담보가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담보라는 게 2천억보다는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지니까 땅값이 금융기관들이 안 꿔준단 말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30층짜리 아파트 지을 거네. 그러면은 2천억이 아니고 1조가 되는 거야, 이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를 믿고 돈을 좀 꿔주소. 이게 이제 한국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땅을 사야 되는 첫 번째 단계니까 지주들한테 땅을 사야 되는 그 2천억을 꾸는 게 첫 번째 관문. 요걸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F는 PF인데 첫 단계인 땅을 사들이는 돈, 이걸 갖다 대출받는 거. 그래서 다리를 놓는다는 개념에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 사업이 막 시행 단계니까 이게 엎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리스크가 워낙 많으니까 이 브릿지론은 굉장히 이자가 비쌉니다. 대개 예전에는 이자 돈이 한 10% 정도였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15%, 2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20%나 되니까 이걸 단기간에 끝내야 되잖아요. 이자 돈을 20%나 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무리 부동산 사업이라고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을 빨리 건너뛰어야 돼. 그래서 브릿지론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본 PF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본 PF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2천억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시공비가, 건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7천억, 6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인허가 절차까지 다 끝냈어. 그리고 여기다 아파트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엎어질 리스크가 없으니 이자를 15%, 20%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때부터는 이제 1금융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브릿지론까지는 굉장히 이게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 돈을 떼일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주로 들어오는 게 증권사, 뭐 캐피탈, 요즘 뒤늦게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이제 높은 이자 받고 짧게 한 6개월 정도에서 우린 받아먹고 나가겠다 하는 이 금융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본 PF로 사업이 진행되면은 이때부터는 1금융권, 시중은행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신 금리가 굉장히 싸지죠. 예전에는 5%, 7% 정도였는데 요즘은 높아져 갖고 한 10% 정도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옛날 20% 이자 물든 것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본 PF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1조를 대출을 다시 받아서 브릿지론에서 받았던 그 원금을 다 상환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멘트 사고 건설비 주면서 아파트를 올려서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으로다가 본 PF로 빌린 돈, 여기 돈 갚고 분양 대금에서 남아서 그 수익이 이 시공사의 이제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PF 사업장에 다 지금 비명소리가 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 한참 비쌌을 때 예를 들어서 2천억이 땅을 샀는데 땅을 비싸게 샀으니까 최저 분양가를 자기네들이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평당 이거 2천만 원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평당 2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저게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 본 PF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브릿지론으로 돈 잔뜩 빌려놨는데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야 그거 2천만 원에 요즘 택도 없어. 분양 안 돼.
5천억 못 빌려줘. 이렇게 되니까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행사들이 다 엎어져 나가고 시행사를 겸했던 건설사들도 같이 엎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 돈을 잔뜩 빌려줬던 캐피탈,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이런 제2금융권들이 같이 다 나가 떨어져 나가게 생긴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PF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이 있고 그 뒤에는 본 PF가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물린 돈이 한 13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본 PF로 넘어간 거는 아파트 공사 기간이 기니까 위험이 드러나는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당장 급한 건 요 앞단에 있는 브릿지론이거든요. 여기 물린 돈이 지금 한 30조 원이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조 원 정도가 지금 이거 사업성이 다 없다. 청산해야 된다라는 게 한 15조 원 정도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30조 원 대부분이 지금 다 사업성 하나도 없다 지금은. 왜냐면 워낙 땅값을 높게 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 이건 어림도 없다 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PF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은 시행사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부실로다가 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일단 이걸 살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이 위기가 작년 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금융으로 싼 이자를 대출해 줄 테니까 만일을 아파트 분양을 신청을 해라. 그냥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든 100억을 버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무조건 분양 신청하면은 싼 이자로 주택담보대출 해주겠다. 그러니 많이 신청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50년 만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내놨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너도 나도 주택담보대출을 잔뜩 받아서 집을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반짝 올라갔죠. 그래서 그 약발이 작년에 잠깐 이제 반등해서 지금까지 올라오다가 작년 연말부터 약발이 끝나고 다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PF도 잠깐 이것 때문에 사는가 싶었는데 위기를 뒤로 미뤄뒀던 게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정부가 다시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거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세금 걷어서 세금으로다가 떼우는 뭔가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내놓을 정책이 지금 있겠느냐라는 회의감이 지금 잔뜩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는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든 건데 자 그럼 원래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는 어떤 거냐. 이 시행사업자가 1,000만 원으로 분양가를 내리든가 손해나는 거로는 내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 그러면은 뒤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빌려준 돈 다 떼이게 생겼는데 그 떼이기 전에 우리는 2천억짜리 땅을 담보로 잡았었으니까 경매에 내놓을래. 그래서 우리 원금이라도 이제 받아갈래 하면은 경매시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2천억짜리 땅이. 그럼 경매시장에서는 이 땅이 1,000억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시행사업자가 낙찰받아서 분양가를 우린 1,000만 원만 하겠다. 그럼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사들도 들어올 테고 본 PF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도 내려가고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정부에서는 그걸 집값이 떨어지면은 곤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값이 내려가면 안 된다 쪽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약발이 천년만년 갈 거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올릴 수 있으면은 상관없겠다고 보겠지만은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1년간을 갖다 거품을 계속 더 키우는 거잖아요. 왜냐면 심지어는 무슨 정책까지 꺼냈냐면은 시행사들이 일단 2천억을 빌렸는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낼 돈도 이제 다 없어졌어. 자기 자본금이었던 10% 그 200억도 이제 다 까먹었어. 그러면 시행사가 부도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대주단이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잔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다 모여 돈 빌려준대. 그리고 여기다가 1금융권 은행들도 좀 여기 다 들어와. 여기서 대주단이라는 데서 60% 이상 동의를 하면은 만기를 계속 연장시켜 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니 이 금융기관들이 당연히 안 돼, 나는 여기 지금 경매로 넘겨서 내 원금이라도 회수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정부에 반해서 시행사들이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좀비 상태의 그 기업이 돼버린 거잖아요 시행사들이. 그러니까 이자도 그럼 지금 안 내도 돼. 나중에 본 PF로 들어가서 그때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다 내도록 하는 이자 후취제라는 제도까지 강제로 적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 그냥 좀비 상태로 계속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PF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시행사들이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연체율이 실제로 보면 2% 초반입니다. 이자를 내지 않게 해줬으니까. 이자를 안 내니까 당연히 연체로 잡히지도 않는 거죠. 실제 연체율은 얼마가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1년 전에 이 상황을 아프더라도 덜 아플 수 있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거품을 키웠을까? 잘못하면 이게 한국 경제를 절단낼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믿는 구석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확 올라가고서 집값이 지금 내려갔지만은 금리가 다시 저금리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금리 인하로 뭐 미국이 할 것도 같고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월가에서.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내리면 한국도 바로 이제 금리 내린다.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아마 정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국도 이제 곧 대선이 있는데 금리를 안 내렸습니다. 오히려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5.5%포인트에서 계속 동결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기대와 희망도 거기서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정부에서 그럼 무슨 카드를 쓰겠느냐? 쓸 카드도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작년 1월에 썼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40조 원을 갖다 푼 건데 40조 원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그중에 한 7% 넘게 써버린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집값 올리는데 이 돈을 쓴 거잖아. 가뜩이나 세수도 안 거치는데 이런 돈을 또 갖다 쓰겠습니까? 쓸 돈이 일단 없어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허송세월 하고 있다가 PF를 더 이상 놔뒀다가는 나라 다 절단내게 생겼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실한 PF 사업장은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쏟아내는 발언이거든요. 이제 와서. 물론 이제 와서라도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PF에 들어간 돈이 130조 원이나 되는데 70조 원 이상이 지금 다 떼일 가능성이 있을,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70조 원이 떼이면은 돈이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계속 돌고 돌아서 빌리는 사람도 잘 빌려서 그거 갖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래서 계속 돈이 돌아야만이 건강한 경제 구조를 이룰 수 있는데 어디선가 예를 들어서 몇십조 원이 누군가 떼였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돈 빌려주면 이거 떼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빌려줄래.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서 딱 막혀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전체 구조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넘어가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새삼스러운 일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2011년도 그때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은 사태가 그때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막 해서 부산저축은행들 다 무너지고 그 다 PF 때문이었거든요. 건설사들 수도 없이 도산했습니다. 그때.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저축은행들이 PF에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았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왜 이게 반복이 되느냐. 그때 한번 겪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PF는 처음에 말했지만은 이게 한국만의 PF라는 거거든요. 서구의 PF와 한국의 PF가 다른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2천억짜리 땅을 살려면 브릿지론을 빌려서 여기서 자본금 10%만 내가 갖고 나머지 1,800억은 잔뜩 비싼 금리로다 제2금융권들한테 빌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사업자가 미국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 큰 돈 벌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일단 여기 땅을 사야 되니까 여기 2천억을 필요해. 2천억을 투자자를 모읍니다. 은행들이 아니고 다 날릴 각오하고 프로젝트가 이런 거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시행사업을 할 투자자를 여기부터 하면은 일단 2천억은 땅 살 돈만큼은 자기 자본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건설사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갈 이 돈 5천억, 6천억은 금융권에서 이제 빌리는 거지. 이게 미국식 PF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땅 살 돈의 10%만 갖고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죠. 올라가면은 큰 돈을 벌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폭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도 빵에 들어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한국은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고 폰지 파이낸싱, 사기 금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왜냐 안 그러면은 이번에 어떻게 혹시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또 이런 사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도박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땅 살 돈만큼은 2천억이 있어야 되면은 2천억만큼은 자기 자본금으로다가 투자자를 모으든 자기가 돈 있는 시행사가 시행을 하든 자기 돈으로다가 하게끔 해놔야 된다. 왜냐 이게 벌어지면 나중에 이거 정부가 지금 PF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라는 거는 이 도박판에 뛰어든 시행사들이 몇 개 살아남는다 하면은 세금을 집어넣어서 살려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 짓을 또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큰 돈 벌겠다고 시행사든 건설사든 금융기관이든 여기 뛰어든 건데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세금으로다가 또 이걸 보존해 주는 게 맞느냐? 정말 맞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PF 사업이라는 게 다시는 이렇게 도박판이 되지 않게끔 강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규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PF는 도박장에서 본 PF 진짜 판돈도 남한테 빌리고 심지어는 도박장 입장료까지도 지금 빌려서 들어가는 판국이거든요. 이러니까는 이게 도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